안녕하세요. 네이버 블로그에서 사기암 자연치유 체험기를 운영하는 지혜와 상실입니다. 오늘은 또 조금 전문적인 것 같지만 약간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제가 자연치유를 하면서 읽은 책이 좀 다양한 편이거든요. 근데 물론 뭐 양의학 쪽에는 아주 전문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가 힘들고요. 뭐 이런 영양학, 또 한의학적인 입장, 또 뭐 이런 재래, 그러니까 민간요법 이런 쪽의 책을 저는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오늘은 한의학적인 입장에서 우리 몸의 기가, 기의 순환에 대해서 시간대별로 24시간을 2시간씩 쪼개서 시간대별로 어떤 장기에 어떤 기운이 가는지, 어떻게 가는지, 그러면 우리가 암 환자로서 내가 거기에 소속된, 만약에 이제 내가 뭐 대장암이다. 그러면 대장의 기가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기가 빠지지 않고 그 기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, 그런 거에 대해서 각자 내 몸에 있는 장기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뭐 여기에 저처럼 이제 유방암인 경우는 이 오장육부 안에 없기 때문에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이럴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유방암이지만 뭐 이 장기로 전이가 된 처음부터 이렇게 폐, 뭐 척추, 또 임파선 이런 장기로 전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내가 만약에 뭐 지금은 뭐 유방암이지만 또 관리가 잘못돼서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. 늘 우리 암 환우들은 장기 전이나 또 뭐 재발이나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 없던 암이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내가 앞으로 지금 여기 내가 갖고 있는 이 암에서 더 이상 새로운 암이 발전하지 않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.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암 환우님들이 알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오늘 그쪽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. 이제 기라고 하는 건 우리 몸에서 한의학적으로 보면 기운, 우리 기가 막힌다 뭐 이런 말, 기라는 말을 많이 써요. 근데 이 기라는 말은 우리 인체에서 정말 기가 있어야, 기가 강해야 건강하다는 그 건강의 그 한의학적인 바로미터라고 보실 수 있어요. 우리가 뭐 양의학적으로는 뭐 혈압을 본다든가 재본다든가 심장의 박동수를 본다든가 뭐 당 수치를 본다든가 혈액 수치를 본다든가 이런 이제 상당히 뭐 세분화된 게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쪽에 더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데 막상 제가 아파 보니까 몸 전체도 생각을, 그쪽도 굉장히 중요해요. 저는 그 양의학적인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가 몸 전체를 생각에는 기의 순환도 그 가볍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.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한의학적인 입장과 양의학적인 입장을 두루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결합된 어떤 학문으로 발전하면 얼마나 좋을까.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. 대체요법도 마찬가지고요. 한의학, 양의학을 떠나서도 또 민간에 있는 대체요법도 같이 발전해 갈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제가 이제 이 기에 대해서 24시간 동안 2시간씩 나눠서 어떤 장기에 해당이 되는 그게 있는데, 만약에 내가 그 시간대에 그 장기를 너무 혹사시켰다 그러면 그 장기는 24시간을 더 기다려야만 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기운을 내 몸에서. 이게 일종의 에너지예요. 기가. 그 에너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장기에 해당되는 시간에는 그 장기를 좀 쉴 수 있게 활력 있게 이런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일 먼저 우리가 새벽
3시부터 5시. 제가 이 칠판을 지금 쓰려고 꺼냈는데요. 이 칠판은 제가 평소에 쓰는 게 아니라 토요일마다 그 암 하느님들 모임이 있어요. 저희 집에서. 그래서 암 하느님들이 모이면 또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면 앞사람 뒷사람 다 이렇게 앉아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 또 뒤쪽에는 또 가려서 안 보일 수가 있고, 그래서 그냥 이 칠판에서 제가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요법이나 뭐 어떻게 생활 수칙을 어떻게 지켜라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 칠판입니다. 그래서 이 칠판을 보고 또 컨셉이 달라졌네 하실 수가 있는데, 이 컨셉은 오늘 그냥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좀 칠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꺼냈습니다. 워낙 제가 교사 출신이라 이게 칠판 보면 또 다시 교사로 돌아간 느낌이 듭니다. 근데 이게 제가 이 길을 24시간 동안 2시간 본문으로 들어가면요. 맨 처음에 우리는 이제 시간을 한의학적인 입장이 아니고 우리가 이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자축인묘, 이런 식으로 자축인묘, 진사술래, 자축인묘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다 2시간씩 쪼개졌거든요. 근데 새벽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것,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 새벽 3시에서 5시 이 사이가 인시입니다. 인시인데 이 새벽 3시에서 5시에 해당되는 우리 장기는 폐에 해당돼요. 폐. 이 폐는 이 시간에 어떤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폐가 가장 건강할 것인가. 지금 우린 도시에 사니까 잘 못 느끼죠. 근데 워낙 우리가 전통적인 뭐 농경사회 그쪽에서는 이 시간에는 일어나는 시간이에요. 기상시간입니다. 기상시간. 보통 농경사회에서는 저녁에 9시 되면 잠 자서 새벽 4시 정도에 깨는 이 시간이 거의 수면 시간이거든요. 이게 수면 시간이었거든요. 근데 이 수면 시간에서 이 시간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의 그 섭리에 그대로 맞춰 살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한 그 삶이죠. 근데 이렇게 이 기상 시간에는 폐가 움직인, 폐가 가장 기운을 강하게 받는 시간입니다. 이게 폐가 기운을 강하게 받으려면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는 거예요. 그것도 어디서 하느냐? 숲에서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완전히 농경사회의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도시에서는 뭐 이 시간에 일어나서 심호흡을 해도 그 시간에 그 숲에 나오는 그 정말 음이온과 산소가 풍부한 그런 그 공기를 숨 쉴 수가 없겠죠. 근데 가능하면 숲이나 뭐 이렇게 시골에 사신다면 이 시간 일어나서 심호흡을 하면 폐가 가장 기운을 받는 시간이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5시에서 아침이죠. 이제 5시에서 7시 이 5시에서 7시 묘시라고 하는데 이 묘시에는 대장의 시간입니다. 우리 대장 아시죠? 대장암을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대장염에서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폐에서 대장으로 기운이 바로 간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 대장 시간에는 이 시간에는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가. 대장이 이때는 꿈틀거리면서 이제 변이 나옵니다. 이 시간에 변을 보는 게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. 변을 배출을 해라. 이 시간에 배출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리가 아침 일찍 대변을 보시는 분들 많죠. 근데 저는 잘 그 시간에 저는 보통 아침 7시 돼서 6시에서 7시에 일어나거든요.
이게 이 시간에 일어나야 이 시간에 변이 나올 텐데 잘 안 돼요. 그 시간에 좀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, 이렇게 이 시간에 일어나서 대장의 기운을 그대로 받으려면 변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, 저는 아침 시간에 한 6시쯤 일어나면 아마 7시쯤에는 6시에 일어나면 물부터 마셔요. 근데 따뜻한 물에 이렇게 제가 좀 타서 마시는 게 있는데, 하여튼 그 시간에 물부터 마시고, 그 다음에 7시쯤에는 커피 관장을 해요. 커피 관장을 한다는 건 일종의 변을 배출하는 거거든요. 커피 관장은 변을 보고 나서 하는 게 좋은데, 변을 볼 때까지 시간을 전날 먹은 게 좀 부실하면 어떤 때는 늦게 변이 나오고 빨리빨리 나오질 않아요. 그리고 제가 이게 위기맥이 별로 좋질 않아서 밀어내는 힘이 좀 약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커피 관장을 하는데, 커피 관장을 할 때도 제가 이제 커피 관장 하는 걸 한 번 더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커피 관장 통이 이렇게 있으면, 이렇게 돼 있죠. 간장통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에가 열려 있거든요. 그럼 저는 여기까지 관장 용액을 다 채워갖고 이만큼은 그냥 처음에 1차 넣고 한 3분의 1 정도 돼요. 1차를 넣고 한 5분 정도 참았다가 변하고 같이 배설을 해버려요. 그런 다음에 2차, 이 나머지 3분의 2 남은 걸로 2차를 하거든요. 그 2차는 제대로 된 관장을 하는데, 이때 변을 다 배설을 하고 나서 2차 관장을 하면 굉장히 몸이 상쾌해요. 그래서 이때 뭐 대장에서 변이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분들은 이 시간에 커피 관장을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저는 이 시간에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을 이런 식으로 대장의 변을 배출하는 시간으로 좀 활용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 다음에 또 이제 7시부터 9시까지예요. 7시부터 9시. 이때는 진시거든요. 이 진시에는 위장의 시간입니다. 위장의 시간. 이 위장의 시간에는 이 위가 이때 기가 굉장히 활발할 때예요. 그래서 이 아침에 대장에서 이 앞 시간에 7시 이전에 대장에서 변을 배출한 다음에는 위가 음식을 받아들일 준비가 다 돼 있는 거예요. 이때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이 시간은 소화가 굉장히 위의 기맥이 아주 강력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가능하면 아침 식사는 7시에서 9시 사이에 해라. 이게 원래 우리 한의학적으로 정해놓은 시간입니다. 이때 하면 참 아무래도 좋겠죠. 그리고 그 다음에 9시부터 11시가 있습니다. 이 11시 사시. 사시에는 비장의 시간입니다. 비장. 비위 있죠. 비장. 이 비장은 일종의 지라라고도 해요. 우리 이제 해부학적으로는 지라라고 하는데, 이 지라는 소화액을 많이 배출하는 기관이거든요. 그래서 이 비장의 시간은 소화된 음식을 소화액을 배출하면서 이걸 에너지로 전환을 해줍니다. 그리고 이게 에너지로 전환하면서 온몸으로 이 기를 나르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. 그래서 온몸으로 기를 나르는 게 비장인데, 이 비장에 소화액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음식이 들어가서 이게 소화가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위장에서 이 시간에 음식이 안 들어가고 아침을 많이 굶어버린다. 그러면 이게 또 할 일이 없겠죠. 그럼 얘가 기운이 충만할 때
이 비장의 역할을 못하고 기운이 없을 때 다른 시간에 자꾸 음식을 먹으면 얘는 제 능력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는 거죠. 그래서 그런 걸 잘 기획을 했다가 그 소화기관의 그 시간대별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생각을 하면서 음식을 섭취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이 시간 오후시입니다. 오후시. 이 오후시는 심장의 시간입니다. 심장의 시간에는 심장이 이때는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. 쉬면서 기운을 얻어야 되는 시간이에요. 기운을. 우리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평생 동안 일을 하는 기관이 심장이라고 해요. 한 번도 이렇게 일이 이제 뭐 소화기관 같은 위 같은 경우는 음식이 들어갔을 때 일을 하고 우리가 잘 때는 쉬는데 이 심장은 쉬는 시간이 없어요. 근데 가장 쉬어야 되는 시간이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예요. 그래서 이때는 쉬면서 기운을 이렇게 축적을 해야 되는데 이때 특히 이 시간에 심장에 무리를 주는 운동을 하거나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이런 건 결코 심장한테는 좋지 않다 이렇게 책에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심장이 건강하게 하려면 이 시간을 피해라 그렇게 나오고 보통 이 심장을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. 현대의학에서 수술하는 경우 이 시간을 피한다고 그래요. 왜 그러냐면 확률적으로 이 시간에 수술을 했을 때 이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왜 그런지 이 시간에 심장 수술을 했더니 잘못됐기 때문에 이 시간은 가능하면 심장을 그 내용은 모르지만 자꾸 환자가 잘못되는 경우를 겪으니까 이 시간에 이 심장 수술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충분히 쉬어야 되고 기운을 얻어야 되는 시간에 칼을 들이대서 그걸 더 힘들게 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책에 나오는데 우리가 그 심장도 쉴 때는 쉬어라. 그러니까 심장을 뭐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가능하면 좀 무리한 운동이나 이런 건 하지 말자 이렇게 나오고요. 그 다음에 오후 1시부터 3시 이때 미시라고 하는데요. 이때는 소장의 시간입니다. 이때는 소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시간인데 아침에 위에 있던 음식이 이제 소장으로 다 내려간 거예요. 소장이 활동을 하는 시간이라 이미 위는 비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점심을 먹기에 좋은 시간이다. 점심을 먹기에 좋은 시간이고 이 위로부터 받은 음식 소화 흡수가 마무리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점심이 또 들어가 줘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요. 여기에서 특히 소장은 청탁, 청은 맑은 청자고 탁자는 흐릴 탁자잖아요. 이 청탁의 구분을 하는 그 기관이라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게 청은 방광으로 보내서 소변으로 보내고 탁은 대장으로 보내서 대변으로 보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소장에서는 이렇게 청탁을 구분하는 그런 역할까지도 하는데 이때 이 신장의 수기가 너무 강한 사람은 신장의 수기가 가능하다는 건 우리가 보면 오행에서 이 한의학적인 거기 때문에 어떤 한 사람의 사주를 보면 태어난 그 시간을 보면 오행이 다 나오거든요. 근데 수기가 수의 오행이 많은 사람은 신장이 나빠요. 신장이 좋지 않아요. 타고날 때 선천적으로. 근데 이 오행에서 수기가 강한 사람은 이 신장의 그 수기 때문에 소장이 또 역할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.
있으니까 이 수기가 강한 사람은 목의 기운을 수생목에서 목의 기운을 강하게 해주면 수의 기운이 빼준다, 이런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은 좀 어려우니까 지금 설명하기는 좀 시간에 한계가 있네요. 그래서 이때는 일단 오후 1시부터 3시까지는 소장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점심을 이때는 꼭 먹어라, 이 시간에 점심을 먹는 게 좋겠다,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오후 3시부터 5시, 이때는 방광의 시간입니다. 그 다음에 또 5시부터 7시, 이때는 신장의 시간입니다. 이 두 개가 다 비뇨기에 해당되는 시간이거든요. 비뇨기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이 시간에 꼭 편하게 쉬어라. 특히 신장이 안 좋은 사람 지금 너무 많아요. 방광은 크게 안 좋은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, 신장은 사구체가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 많고, 방광암도 요즘 많이 나오는 것 같고, 신장암도 많죠. 근데 비뇨기과거든요. 근데 이쪽이 약간 안 좋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는 좀 편안하게 쉬라고 했습니다. 일을 많이 하지 말고 이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좀 가져라,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. 특히 소양인들은 신장이 좀 약하다고 그래요. 소양인들. 이 소양인은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몸이 약간 따뜻한 사람들, 이게 신장이 약하고, 또 소음인은 암에 잘 걸린 사람들이 소음인, 태음인이라고 하는데, 소음인은 이 비위가 약해요. 비위. 우리 위장 쪽. 소화기관이 약하고, 비뇨기 쪽은 소양인이 약한데, 그걸 좀 생각하셔갖고, 이 시간에는 좀 쉬어라,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. 그 다음에 7시부터 9시까지. 저녁 7시부터 9시. 이건 술시예요. 술시는 심포의 시간이에요. 심포. 이거는 심포의 시간인데, 심포가 뭐냐? 이건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. 한의학적인 용어인데, 이 심포는 심장을 싸고 있는 바깥 막이라고 그래요. 심장을 싸고 있는 막. 심포의 시간인데, 신장의 앞에 이 시간에 신장의 기운이 충만해졌기 때문에 이때는 신장이 생식기로 그 에너지를 보내줍니다. 이 신장이 에너지를 보내주고, 심포의 열기와 신장의 수기가, 이 심포에는 이게 열이 있고 여기는 물수자, 이게 두 개가 만나서 끓어오른다고 그럴 정도로 이 시간이. 그래서 7시에서 9시는 굉장히 정절의 시간.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부 생활의 최적의 시간이다, 이렇게 나옵니다. 7시부터 9시까지. 그래서 이 시간대별로 그런 건강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계시면, 이 시간에는 이런 식으로 쉬자, 이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하자, 이런 게 대충은 너무 우리가 질서 없이 전혀 시간에 개념 없이 질서 없이 사는 것보다 알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을 한다면 좀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저녁에 9시부터 11시 야간입니다. 이건 3초의 시간입니다. 이것도 한의학적인 용어입니다. 3초의 시간. 이 3초는 상초, 중초, 하초로 이게 3등분을 해서 나누는데, 이 시간에는 원만한 체내 수분과 호르몬 분비를 위해서, 이게 원활하려면 이 시간에는 반드시 수면에 들어가야 됩니다. 우리가 호르몬이 교란될 때 모든 병의 원인이 되고, 특히 암은 호르몬이 교란될 때 많이 생긴다고 했거든요. 그래서
9시부터 11시 사이에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된다. 이걸 꼭 기억하셔갖고 이 시간에는 이 3초의 시간은 잠을 자는 시간으로 호르몬 교란이 안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생활 습관을 길들여야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밤 11시부터 1시까지 그 다음에 11시부터 밤 새벽 1시까지 이 시간에 자십니다. 자시고 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아까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시작했는데 여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축시 이 시간에는 무조건 간과 담이 쉬어야 되는 시간입니다. 간 담의 시간입니다. 밤 11시에서부터 전체 합치면 간과 담의 시간인데 전체 합치면 이게 우리가 푹 자고 있는 시간이거든요. 꼭 자야 아주 깊은 수면에 들어가야 있어야 되는 시간이 간 담의 시간입니다. 그래서 간과 담이 이 시간에 쉬어야 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수면을 제대로 안 자면 이 간 담이 쉴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간 담이 쉬지 못하면 특히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거나 술, 고기 이런 걸 먹고 나서 이게 그 돌연사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그래요. 돌연사. 밤에 술하고 고기 같은 걸 먹었을 때 이 왜 돌연사를 하느냐 하면 이 간에 굉장히 그 무리를 주는 거예요. 간에 무리를 주면 특히 췌장 효소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나오지 못하는데 계속 이거 뭐가 자꾸 들어오면 얘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해부를 해보면 췌장이 다 녹고 없다고 그래요. 돌연사 하신 분들이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뭐 밤늦게 술을 마시고 고기를 먹고 뭐 회식을 하고 막 엎어지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그 시간에 제대로 쉬지 않으면 이 간, 담 이게 반드시 병해야 한다. 그래서 간암, 뭐 담낭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분들은 특히 내가 뭐 간염이나 간경화나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 시간에는 잠을 자야 된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대별로 그 해당되는 소화기관이 쉬어야 되는 시간, 또 기운이 왕성한 시간, 이런 시간에 그때그때 내가 그 자연의 섭리에 맞는 건강 수칙을 지킨다면 우리 암의 우리가 지금 암을 다스리고 있는 이 시간 그 생체 리듬도 암을 다스리기에도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. 너무 막 이걸 지켜야 된다 저걸 지켜야 된다 너무 강력하게 해서 뭐 먹는 거 따지고 그런 것도 좋지만 그 시간대별로 어느 소화기관은 이때 쉬어야 되고 이런 걸 좀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뭘 위해서 행동을 해야 되지? 내 몸에 어디가 지금 이 시간은 쉬어야 되지?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치병을 해간다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